7- 제강조업 현장 안정사항. 첫 번째, 일반 현장 안전사항입니다. 현장 점검은 안전 통로를 해야 되겠죠. 정해진 통로로. 그 다음에 뛰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차량 같은 거 주차할 때는 주차선 안에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해사고 조사는 예방 및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출입 금지 구역 같은 경우는 안전장치는 항상 설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불안정한 행동 같은 경우는 작업 방법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작업 방법이 잘못됐다 불안정한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불안정한 그러면 사고를 그 다음에 불안정한 상태라는 얘기는 아까 행동이 작업 방법이 잘못이라면 불안정한 상태는 다른 조치를 잘못한 거죠. 예를 들어 작업 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그럼 뭐요?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정한 행동이냐 상태냐. 그 다음에 이제 자체 점검할 경우, 자체 점검은 위험성이 크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고, 아까 여기 불안정한 상태가 작업 상태가 불량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작업 방법이 아니라 작업 상태가 불량한 상태. 이것이 이제 불안정한 상태. 그 다음 만약 재해가 발생했다. 즉시 어떻게 돼요? 응급조치하고 119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연성 같은 경우는 가연성 가스는 폭발 한계의 한 4분의 1 이하로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가스가 샌다. 그러면 보나마나 압력계 계기는 어떻게 돼요? 가스가 새고 있으면 압력계 계기는 떨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압력계 계기를 보고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부터 우선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차량 운전자나 또는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사람, 고소작업자라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보호구, 예를 들어서 이제 보호장구 같은 경우는 부식성 액체 또는 유기용제, 기름 또는 뭐 산하고 같이 보관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거하고 같이 보관하고 어떻게 돼요? 이제 오염이 돼서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각종 산업재해가 뭐 발생하는데 이런 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감소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산소 농도가 감소된다는 얘기는 연소가 불완전 연소가 된다는 얘기. 불완전 연소가 되면 어떻게 해요? CO 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14, 15, 16까지 한번 볼까요? 17까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만약 산소가 뭐 거의 한 18% 이하가 됐다. 그러면 대부분 연소 상황에서는 CO 가스가 예를 들어 C가 부족할 경우는 CO로 나와요. 불완전 연소가 되거든요. ECO를 이렇게 반응되는데, 이렇게 불완전 연소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얘가 뭐예요? 일산화탄소예요. 일산화탄소가 나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렇게 되면 얘가 인체에 빨리 흡입되거든요. 얘가 흡입되면 결국은 우리 적혈구가 Fe2이온이거든요. Fe2이온입니다. 이것이 산소하고 결합해서 이 산소를 뇌로 공급하는 거예요. Fe2이온이. 그런데 이거를 이 CO가 Fe 보다 O하고의 활성 능력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Fe하고 결합하지 못하고 O가 이쪽 가서 결합해요. CO2로 돼버리죠. 그러니까 Fe는 이 Fe2이온이 적혈구가 Fe2이온이 산소 이동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가스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도 산소 결핍 상태를 이제 18% 이하는 산소 결핍 상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18% 이하로 가면 또 사람도 또 산소 부족으로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에 가면 산소 농도가 떨어져 갖고 머리가 아프고 그러죠. 그래서 높은 곳에 그런 데 가면 보통 한 16에서 1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산소 부족에 의한 그런 병이 나타나는 거죠. 고소병이라든가 그런 병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산소가 부족한 장소 갈 때는 산소 공급기가 있어야 됩니다. 산소 공급기가 달리는 송기 마스크라고 있어요. 산소 공급기가 달리는 송기 마스크를 착용해서 산소를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18% 이상으로.
그다음에 이제 제강 조업 중 안전사항 보면 첫 번째 출강 안전 장비, 뭐 방열보, 방호면, 보안경, 안전화 등이 있고 만약 뭐 주입 중에 오버플로 같은 것이 발생했다. 그러면 주입은 당연히 오버플로 넘치는 거죠. 그러면 주입 중단해야겠죠. 주입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주조 속도는 좀 이거 같은 경우는 연주 조업에서 하거든요. 연주 조업에서는 주조 속도를 빨리 해서 오버플로가 발생하지 않게. 그리고 이제 근처에 폭발 위험 있는 물질은 다 이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선시, 요거는 뭐 그리고 요거는 재선에서 나오는 건데요. 재선. 그 다음에 만약 고철을 날르는 고철 슈트가 지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철에 낙하 위험이 있죠. 그래서 슈트가 지나간다면 동행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주시 몰단을 살펴볼 때는 냉각할 때는 이제 몰단을 살펴보면서 살수는 하는데 이때 그 안에 뜨겁기 때문에 수증기에 의해서 화상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단을 살펴보면서 살수를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오지설비는 저거죠. 뭐 배기가스 장치죠. 이거 점검할 때는 거기 오지설비에 유해가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가스 누출에 대비해서 방독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분진 같은 거 제거할 때는 분진은 건식보다는 습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은 거죠. 건식에서는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로가 경동할 때 노구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구 앞에 있으면 거기서 용융물이 튀쳐나오면서 그거에 의해서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구 정면에는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로 출현 중에는 노예 불춘물로 인해서 노예 불춘물이 이게 뭐죠? 이게요? 슬로핑이나 스피팅이죠. 슬로핑이나 스피팅 현상, 이런 현상에 의해서 뭐 화상이 입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접근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만약 용광이 유출되었다 그럴 때는 물을 뿌리면은 안 됩니다. 물을 뿌리면은 급격한 수증기가 발생해요. 그래서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광이 유출됐을 때 물을 뿌리는 거나 금물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로 같은 경우는 그 외부 냉각 장치에서 누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슬래그가 이렇게 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도구하우스 또는 뭐 슬래그 도어 같은 거 그런 거 하는데 그런 걸 꼭 다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개념 잡기 문제 봅니다. 용광 유출에 대비한 유의사항 및 사고 시 취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용광 유출 시 주의 작업원을 대피시킨다. 맞지요? 대피시켜야죠. 그 다음에 주위에 인화물질이나 폭발물질을 제거한다. 맞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용광 유출 부위에 순행으로 소화한다. 순행하면 안 된다. 그렇죠? 액체가 있는데 순행을 하면 잘못하면 폭발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이 틀린 것이다. 하는 겁니다.